안정적인 공무원 연금 월 350만원. 당신의 노후는 이 숫자 하나로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하십니까? 배우자와 함께라면 부족함 없을 거라 믿었던 그 계획이 어느 날 아침 배우자의 빈자리와 함께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잠시 후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맞벌이 공무원 부부의 연금 총액이 사별 후 하루아침에 140만원이나 증발해버린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릴 겁니다.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단 하나의 규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배우자 연금의 70% 정도는 당연히 승계될 거라 막연히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합니다. 오늘은 믿었던 공무원 연금이 배우자 사별 후 어떻게 비극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지 그 누구도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았던 세 가지 함정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극은 40%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연금 통장에서 시작됩니다. 평생을 공직에 헌신한 남편만 바라보며 살아온 김정숙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연금 350만원은 부부의 유일하고도 가장 든든한 소득원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김정숙님은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다음 달 연금 통장에 찍힌 금액은 350만원이 아닌 210만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유족연금 지급률이 기존의 70%에서 60%로 단일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소득이 140만원, 무려 40%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매달 꼬박꼬박 내던 아파트 관리비와 갑자기 늘어난 자신의 병원비를 감당하기조차 버거운 현실. 남편의 손때 묻은 유품을 정리하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든든한 울타리라고 믿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무언가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더 깊은 함정은 맞벌이 부부에게 찾아왔습니다. 교사로 정년퇴직한 아내와 함께 각자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연금을 받으며 풍족한 노후를 보내던 이영철님. 두 분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챙겨주며 남부럽지 않은 황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영철님은 당연히 아내 연금의 60%인 12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연금 200만원에 120만원이 더해져 총 320만원. 혼자 살기엔 충분한 금액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장에 들어온 돈은 그의 예상을 무참히 빗나갔습니다. 추가로 입금된 유족연금은 120만원이 아닌 그 절반인 60만원 뿐이었습니다. 부부의 총소득은 400만원에서 그의 연금 200만원과 유족연금 60만원을 합친 260만원으로 무려 140만원이나 급감한 것입니다. 그는 몇 번이고 통장을 다시 확인하고 연금공단에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규정상 맞다는 차가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맞벌이 부부가 간과하는 공적연금 중복급여 조정이라는 규정의 무서운 함정입니다. 본인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경우 그 유족연금액의 절반, 즉 50%가 삭감됩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 연금의 60%가 아닌 고작 30%만 받게 되는 셈입니다. 최근 한 일간지 보도에서도 이러한 사별 삭감 문제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나 혼자만 겪는 불행이 아니라는 사실이 때로는 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마지막 비극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영원이라는 잔인한 통보입니다. 공무원 퇴직 후 등산 동호회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 황혼에 재혼한 박동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늦게 만난 만큼 아내에게 더 잘해주고 싶었고 본인 사후에 아내가 자신의 유족연금을 받아 생활의 보탬이 될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관련 규정을 찾아보던 그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식 안내 자료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자격은 공무원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법적으로 유족연금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공단 측은 이를 사망 직전 혼인신고를 통해 연금 수급권만 취하려는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지만 박동진 님에게는 그저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남은 여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는데 자신이 떠난 후 아내가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믿었던 연금이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첫째, 유족연금은 60%만 나온다는 점. 둘째, 나도 연금을 받으면 그 60%가 다시 절반으로 깎인다는 점. 셋째, 퇴직 후 만난 인연은 법적으로 남이라는 점.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비극의 원인을 정확히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배우자와 함께 공무원연금공단 혹은 해당 연금기관에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제 배우자가 사별하게 되면 제가 실제로 받게 될 유족연금액은 정확히 얼마입니까?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중복급여 조정, 이 적용된 최종 수령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두 눈으로 마주하는 것이 모든 준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부터 부부 공동의 노후가 아닌 각자의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배우자 연금에 의존하는 계획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나만의 독립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은 배우자 사별이라는 비극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황혼 이혼처럼 예기치 못한 인생의 변수 앞에서도 나 자신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는 개인연금과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온전히 나의 노후 자산을 쌓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특히 전업주부이거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우자 명의로 IRP 계좌를 개설하고 꾸준히 납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십시오. 이 자산은 유족연금 삭감 규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나만의 독립적인 소득원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실행 방안은 주택연금을 최후의 보루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소득원이 마땅치 않다면 주택연금은 매우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연금액에 삭감 없이 100% 동일한 금액이 남은 배우자에게 평생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공무원 유족연금의 소득 감소 충격을 완벽하게 보완해주고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사별 후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장례비, 남은 채무 정리 등 예상치 못한 목돈 지출과 홀로 남은 나의 병원비 증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줄어든 연금만으로 해결하려 하면 노후 생활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연금 외에 비상시에 꺼내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을 보험을 통해 마련해두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결국 부부간의 솔직한 대화로 이어져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와 마주 앉아 용기를 내어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보, 만약 당신이 먼저 떠난다면 나는 얼마의 연금을 받게 될까? 그 돈으로 우리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다소 불편하고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피하는 순간 비극의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서로의 연금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부의 가장 진실한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공무원 유족연금의 현실은 매우 뼈아픕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비극은 제도를 몰랐을 때 찾아오는 재앙이지 알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도의 허점을 탓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오늘 당장 나의 노후 계획서를 다시 한번 펼쳐 보십시오.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든든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노후의 안정은 서로에게 기댄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